안녕하세요. CNB 건강365 최영욱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한 번쯤 경험한다는 요통. 그중에 7에서 10%는 만성 척추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생활습관, 높은 하이힐, 운동 부족 등이 요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광주 세우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훈 원장님과 함께 요통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운동요법, 그리고 최소 침습을 통한 디스크 수술까지 건강한 허리 만들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리 아픈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쉽게 말해 허리 통증은 감기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흔하게 발생하고 또 유독 자주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요통은 좋은 요통입니다. 통증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 굳이 의료진을 만나서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당수의 요통이 이런 허리 주변의 근육이라든가 인대에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나오는 통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골량을 줄이고 충분히 휴식만 취해도 적절히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내 허리가 건강한 허리인지 본인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있을까요? 오늘 대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통이 흔하긴 하지만 그것이 만성 통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거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허리 통증과 동반된 다리의 근력 저하라든가 대소변이 원활치 않을 때 우선 주의해야 하고요. 오한이 동반되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다면 척추에 감염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의 허리 통증이 수주간 별다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는데도 계속 반복된다면 골절에 의한 통증을 생각해야 하고요. 암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면 전이성 암에 의한 요통을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대 후반 무렵 이유 없이 허리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침마다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허리 질환도 의심을 해야 합니다. 보통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가운데 허리 이외에도 다른 부분이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아픈데 허리는 괜찮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물론 반복적이고 심한 요통이 동반될 때 좀 더 의미 있는 증상이지만 약해진 디스크가 허리 신경을 압박할 때 꼭 허리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허리보다는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매우 심해서 한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고 때로는 똑바로 눕기조차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경 압박이 매우 심할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다리 쪽 혈액순환의 문제나 말초신경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는 다 드물고요. 90% 이상은 척추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요통 그리고 디스크 요통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간단히 말해 자주 재발하고 한번 발생했다면 오래가는 허리 통증이라면 반드시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성 요통을 유발하는 제1의 원인은 허리 디스크이기 때문인데 이건 확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허리 디스크에 의한 요통은 주로 다리 증상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저리고 당기는 통증이 있다면 가장 확실히 의심할 만한 징후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접하시는 부분이고요. 실은 다리의 통증보다는 먹먹함이라든가 다리 힘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엄지발가락으로만 걸어본다든가 발 뒤꿈치로만 걸었을 때 제대로 걷지 못하고 통증이 심하다면 역시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척추 쪽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십시오. 디스크 환자와 또 일반인의 허리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점차 기능이 떨어지는 게 우리 몸이죠. 이런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소위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도 점차 기능이 떨어지면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집니다. 한마디로 이런 디스크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척추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에 부담이 점층되면서 신경이 압박이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때로는 파열이 되면서 신경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든가 변성증을 가진 환자분들은 부상이 잦고 통증이 오래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질환으로까지 발전하기 전에 병원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 에이,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늦게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요통을 방치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만성 통증에 장기간 노출된 허리 근육과 인대도 쉽게 다치게 됩니다. 평소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운동이나 작업 중에 허리 부상이 빈번하고 통증이 한번 발생하면 수주간 반복이 되고 낮은 수준의 치료들,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는 잘 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운동 치료를 시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입니다. 만성 통증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어주는 게 중요한 전략이고요. 신경 차단술 등의 시술도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만성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 주부님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부 요통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부님들이 특히나 요통을 호소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외래에 오시는 가정주부들이 덜 하시는 말씀이 저 아무것도 안 해요, 놀아요 라고들 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죠. 살림이라는 게 좀 어렵겠습니까? 열심히 해놔도 별 티도 안 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해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서 어려움이 더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집안일을 할 때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할 때 허리 부상의 위험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휴식이나 운동 없이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동반돼서 피로가 누적이 돼서 통증이 만성화되는 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아버님들은 허리를 이렇게 기대시고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리모컨을 돌리시면서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 푹신한 소파가 과연 허리가 안 좋은 건지 또 올바른 자세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바닥이 평평한 곳이라든가 적당히 쿠션이 있더라도 좀 딱딱한 듯한 의자에 앉아서 내지는 누워서 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소파는 바닥에 굴곡이 있고 경사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곳에 자주 누우시면 허리가 평소에 약했던 분들이 특히 통증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좋은 자세라는 것은 옆에서 봤을 때 기미선이 어깨선을 지나고 등과 엉치 부분이 의자의 등판에 가볍게 밀착이 되어야 합니다. 복부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양발이 바닥에 밀착되면 좀 더 안정성이 생깁니다. 즉 다리를 꼬는 것은 좋지 않겠죠. 턱은 약간 들어서 앞 위쪽을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소 거만한 자세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리를 폭에는 이렇게 꼬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 정말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잘못된 습관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이 되네요. 결국 이런 모든 문제는 인간이 땅바닥에서 척추를 고추 세워서 생활하는 소위 직립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중력을 사람이 극복하기는 어렵잖아요. 온전히 체중을 부하해야 하는 뼈와 관절들, 특히 척추의 관절과 인대가 침해받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되도록이면 타고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자세가 우선이고요. 아울러 디스크를 제외한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양도 줄어들지 않도록 꾸준히 단련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은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또 단련을 위한 약간의 운동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운동을 권하시나요? 그 허리 통증이 있더라도 우선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제한이 없어요. 단 척추골절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분은 보조기 착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사실 허리에 좋고 나쁜 운동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견해차가 큰 편인데 제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운동은 재밌어야 되고 또 부상 위험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들이 척추 쪽을 강하게 꼬면서 힘이 나고 경기력이 유지되는 활동이긴 하지만 준비 운동만 철저히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았던 분이라면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유연성이라든가 지구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들도 권장해 드릴 만합니다. 물에서 하는 운동도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체중을 직접 지면에 대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좀 더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역시 전문적인 운동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전문가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오시는 특히 고령의 여자분들은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땅에서 걷는 것보다 단기간에 운동량이 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의 80% 이상이 겪고 있다는 요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그 증상도 달리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디스크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볼륨도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덜어는 찢어지거나 헐거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소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대표적인 허리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약해지는 과정은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지만 꼭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간간히 허리 통증만 만들 뿐 디스크의 퇴행이 심하다고 무조건 견디기 힘든 신경통이 뒤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모든 디스크 질환은 환자분의 증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적인 문제, 즉 디스크에 의한 증상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맞춤 양복을 해입듯이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척추의 타고난 균형에 알맞은 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장님 보통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통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아픈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또 디스크 탈출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죠. 허리 디스크병, 추간판 탈출증이랑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두 개가 같이 손잡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관 협착증은 대체로 연배가 많으신 것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척추의 디스크가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이런 디스크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 근육이랑 인대, 특히 관절들이 두툼해지면서 정작 신경이 통과해야 되는 아파트 복도와 같은 통로가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증상도 두 경우가 상당히 다른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우선 양쪽 다리가 전부 아픈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특히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간헐성 신경이성 파행, 즉 보행장애입니다. 오래 걷기 힘든 증상인데 보통 한 번에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병은 사실 오래 걷거나 아니면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지는 게 보통이지 걷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지진 않거든요. 수술을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대학에서도 대체로 30분 정도를 약물 치료나 이런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걷는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착증이 오래 진행이 되면 환자분들이 대체로 다리 쪽으로 마비가 온다든가 혹시 나중에 정말 못 걷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아무리 신경이 통과하는 동로가 좁아지더라도 환자분이 하지 쪽으로 마비가 온다든가 아니면은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만 어쨌든 증상이 한번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무리 누르기 전까지는 신경이 대체로는 적응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상도 좋아질 일이 없고 반복적인 신경 차단 수술이라든가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시간을 두고라도 협착증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요. 디스크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기다려보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이 적당히 있어야 좋겠죠. 너무 말라도 문제고 너무 비만이어도 문제겠지만 이 체중과 허리 통증과도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만성 허리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과체중 환자가 많기는 합니다. 당연히 체중이 많이 부하가 되게 되면 이런 개별 디스크에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퇴행이 좀 가팔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자체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체중 자체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환자분들이 저한테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건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간에 체중을 급격하게 줄이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결국 디스크가 약하더라도 이런 주변의 근육이랑 인대가 흔히 말해서 미천이거든요. 이런 게 약해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디스크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이 많이 크신 분들에 비해서 몸이 작은 분들 중에서도 통증이 심해서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운동치료라든가 재활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 체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새 논란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마른 체격 그리고 근육량이 작으신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치료가 또 뒤따를 텐데요. 원장님께서는 보통 어떻게 요통에 대한 진단을 내리시나요? 경험 많은 의사라면 사실 환자분의 증상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인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걸음걸이라든가
통증이 발생한 특정한 자세,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졌어요. 제가 주로 치료하는 것이 통증이고 이 통증은 환자분의 생활을 얼마나 침해하고 되도록이면 비술적 치료를 지향해서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통증에 대한 경과를 파악한 후에는 몇 가지 신체 검사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고요. 여기까지가 그 진료실이나 병실에서 환자분과 몇 차례 면담 중에 이루어지고요.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영상 촬영을 추가합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이외에 MRI 촬영이라든지 뭐 CT 촬영 여러 가지 촬영이 많습니다. 네네. 어디에서는 그냥 엑스레이만 찍으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또 MRI 검사를 해봅시다 하는데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전 개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개인의 그 고유한 균형이라든지 불안정한 부분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개별 디스크의 상태라든가 신경 압박 여부는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MRI나 CT 검사를 더해서 그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무조건 허리가 아프다고 수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척추에서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운동이겠죠. 근데 통증이 심한 시기에 운동은 오히려 무익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랑 그 수술적인 치료로 그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과 물리치료가 대표적이고요.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또한 지속적이라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신경 차단 수술 같은 시술을 시도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고유한 모양을 바꿔가면서 병소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본질적으로 주변 근육이랑 인대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 비수술적 치료가 실패할 경우에만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권하시나요? 그 허리 디스크 질환도 때로는 경과가 매우 고약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해서 고동이 힘들고 생활이라든가 직무 수행 자체가 전혀 안 될 때 일단 그 고려를 하게 되고요. 덜어는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하면 근력이 떨어진다든가 굉장히 인간적인 능력들, 이를테면 방광 기능이라든가 성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응급으로 감압을 들어가야 되거나 수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가능하면 회복이 빠르고 상처도 크지 않은 최소 침습을 통한 수술을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방법 또한 모든 디스크 환자들에게 통하는 건 아니죠. 네, 간단히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미세 침습, 그거 최소 침습 수술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내시경화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입니다. 지금 이건 사람의 실제 뼈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피부가 덮여 있겠죠. 환자분이 누운 상태에서 주무시지 않고 국소마취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상처는 굉장히 작아요. 그 되게 새끼손톱만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이런 관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게 뒤에 디스크까지 들어가게 돼 있고 그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병소를 해결을 하는 거죠. 이건 눈이고요. 이 눈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려면 도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작은 집게라든가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전기 소작기를 동원해서 척추를 누르고 있는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라든지 그런 병소들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수술은 굉장히 오래된 수술이에요. 우리가 조기 위암을 요새 내시경으로 많이 치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척추 수술에도 오랜 기간 활용되던 방법입니다. 그러면 관 하나에 시술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작은 구멍이 카메라가 또 하나 있어요. 있구나. 카메라가 있고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쓰는 집게, 커터, 이제 작은 이제 찝는 장비들인데요. 집게라든가 아니면 레이저라든가 수작기로 동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처음에 원장님 이 내시경이 들어갈 때 그 정확한 병변 있는 쪽에다가 딱 정확히 들어가는 네네. 것도 매우 중요하겠네요. 이제 우리가 맨눈으로 하지는 않고요.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사람의 몸의 모양을 제 머릿속으로 좀 이미지를 하면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안전합니다. 맨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엑스레이로 보고 하는 거고요. 상당히 그 주변 신경이라든가 주변 근육을 보존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 수술 절차가 간소화되고 효과도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술 후에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죠? 네네. 감압이 성공적이라면 사실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통증이 없어집니다. 거동도 수월해지고요. 하루 정도 있다가 퇴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한 디스크를 치료했다고 해서 디스크의 기능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약 6주가량은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야 하고요. 15분가량의 가벼운 산책이라든가 간단한 집안일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나른다든가 쪼그려 앉는 자세를 지속하는 것 등은 디스크의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한편으론 영양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수술 후 누워서 쉬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허리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 섭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원장님, 혹여나 수술은 잘 됐지만 그 디스크를 다 제거하지 못해서 혹시나 재발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리고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한 디스크를 수술하거나 치료한다고 해서 본래의 기능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약해진 디스크는 약한 대로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디스크는 재발의 잦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만 환자분이 나이가 많거나 척추의 균형이 좋지 않을 때 또는 무리한 작업을 조기에 수행할 때 재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재발은 수술 후 약 1년 만에 재발을 하는데요. 디스크가 다시 튀어나오더라도 곧바로 재수술이나 더 큰 허리 수술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발성 디스크는 양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또 그 분절에 불안정증이 없다면 꼭 큰 수술을 하지 않고 단순 감압술로도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수술 후에 재활 치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재활 치료는 언제부터 또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재활 치료는 수술 직후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활동량을 늘리고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는 재활 치료는 수술 후 6주가 지난 시점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유연성과 지구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짬짬이 하체를 단련시키는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근골격계 수술 후 재활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겠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고 개인의 근력이나 균형의 문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활 치료 전에 꼭 척추 전문의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과하거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적당하고 올바른 운동 방법 그리고 걷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주로 걷기 운동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주로 걸을 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요. 척추를 곧게 세운다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걷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턱을 가볍게 당기고 앞쪽에 약간 위쪽을 주시하십시오. 양 어깨에 긴장을 풀고 가슴을 넓게 펴니다. 배에 약간의 긴장을 주시고 허리에 과도하게 긴장을 주어서 굴곡을 증가시키는 건 가장 안 좋습니다. 바닥을 내디딜 때 무릎을 펴면서 보폭은 일정하게 11자로 유지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특히 충격을 완충하는 기능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걷기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란 건 부상 위험이 적고 또 허리와 하체의 근력 유지에 좋아서 척추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통 환자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담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만성 허리 통증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키고 생활 반경을 줄입니다. 고로 통증 자체를 적절히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한다면은 정말 인생이 재밌어지겠죠. 허리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무리해서 몸을 움직이다가 오히려 부상을 키우는 분들도 많고요. 모든 치료에는 장단점이 있고 단박에 통증이 해결되고 허리가 강해지는 치료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분명 통증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침습을 통한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광주 세우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훈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은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단순한 증상이라고 오인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치료와 민간요법으로 척추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평소에 허리 통증 증상을 숙지하고 증상을 발견했을 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NB 건강365 최영욱이었습니다.